보통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작아서 네. 이렇게 키우고 싶다 욕심 강하신 네.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네. 분들한테 좀 쉽게 네. 이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최대 A컵에서 뭐 B컵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 회사마다 브랜드마다 달라서 뭐 라인마다 달라서 난 모르겠다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대략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한 컵 커지면 한 컵 커진다 이렇게. 한 컵이 더 커지면 한 컵이 더 커진다. 그러면은 이 정도가 140이니까 두 컵이면 28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50도 거의 두 컵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완전히 절벽 A컵이다 그러면은 250 되면 그래도 한 컵 이상 커지니까 B는 되겠죠. A는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넥스트 성형외과 이재수 원장입니다. 가슴 수술할 때 결정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걸 알아야 겨드랑이로 할지 밑선으로 할지도 그것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가슴이 좀 처졌을 때 보형물만 넣어도 될지 아니면 하수 교정을 하면서 보형물을 넣어야 할지 그 다음에 보형물 크기나 형태 좀 크기를 크게 넣어도 될지 작게 넣어야 할지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거의 다 모든 게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 개니까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보형물은 옆으로 들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제일 뚱뚱한 부분이 중간보다 조금 아래에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젖꼭지가 이 제일 뚱뚱한 부분에 와야 돼요. 내 젖꼭지가 여기 달려 있으면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의사가 젖꼭지 위치를 바꿀 수는 없어요. 조금씩 조절할 수 있지만 거의 바꿀 수 없다고 보셔야 되고 의사가 하는 거는 보형물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형물의 제일 뚱뚱한 부분이 젖꼭지에 오게끔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위에 들어가면 위가 볼록하고 젖꼭지가 땅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상하겠죠. 이렇게 너무 아래로 내려서 넣어도 젖꼭지가 요 위에 있기 때문에 비키니 입을 때 젖꼭지가 삐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뚱뚱한 부분에 젖꼭지가 와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보형물의 제일 뚱뚱한 부분이 젖꼭지와 같은 레벨에 있어야 돼요. 이게 갈비뼈고 이게 젖꼭지예요. 절벽인 분이죠. 제일 뚱뚱한 부분이 젖꼭지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 수술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보형물을 너무 위에 넣게 된다면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뚱뚱한 부분이 젖꼭지 위로 올라탔죠. 그러면 위가 볼록하고 젖꼭지가 아래를 보고 있으니까 원장님 처져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보형물을 너무 아래로 넣으면 젖꼭지가 이렇게 하늘로 치솟고 밑으로 약간 뭔가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 비키니 입을 때 젖꼭지가 삐져나올 수도 있고 옷을 입으면 가슴이 너무 아래에 있어서 이거 이렇게 너무 아래에 넣었을 때랑 너무 위에 넣었을 때랑 모양은 완전히 다르지만 둘 다 옷 입으면은 가슴이 위아래에 있게 되니까 환자가 원장이 너무 처져 보여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1번 원칙을 지켜줘야 처져 보이지 않고 이쁜 가슴이 됩니다. 네, 되게 당연한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은 내 가슴이랑 보형물이랑 포개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가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슴이 작아가지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작은 보형물을 들고 왔는데 그리고 밑에다 이 보형물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내 가슴이랑 보형물이랑 이렇게 포개지게 넣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포개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보형물이 항상 가슴보다 크기 때문에 약간 아래쪽에서 조금 삐져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가죽이 덮이면 그냥 하나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이쪽이 밑선이고 이쪽이 목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층지는 게 보이게 되거든요. 이게 가슴이랑 내 보형물이랑 분리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포개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잘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포개진 사진이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원래 가슴이고 이렇게 밑에 삐져 나온 부분이 보형물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진도 보면 이 위쪽이 가슴이고 아래쪽이 보형물이 삐져나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간 거죠. 보형물이 조금 더 위에 들어갔으면 완벽하게 포개질 필요는 없는데 좀 더 위에 들어갔으면 이런 게 안 보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한국 환자분들은 이중주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두 번째 원칙은 보형물과 내 가슴이 포개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처럼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두 번째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가슴이 이 사람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겠죠. 둘의 차이는 젖꼭지부터 밑선까지 거리가 이렇게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의 차이인데, 제가 아까 포개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A는 첫 번째 환자는 거의 포개졌어요. 조금 벗어나는데 제가 조금 벗어나는 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근데 B는 보면 조금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A는 수술 후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보형물이고 이게 원래 가슴이다. 그러면 이제 이 보형물이 이렇게 있고 원래 가슴이 위에 덮여 있고, 자세히 보면 여기 내려오다가 여기서 살짝 꺾이는 게 보이죠, 하단에서. 이 꺾이는 게 뭐냐면 이 파란색 점이 원래 밑선이고 빨간색 점이 보형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밑선인데, 여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변곡점이 2개 생겨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뭐 잘 모르겠죠.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게 되겠죠. 근데 B는 좀 다르죠. 기존 밑선이 이 위에 있고 보형물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밑선이 이 아래에 있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아예 가슴이 없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갈 텐데 여기서부터 두꺼워지니까 이렇게 턱이 지게 되겠죠. 이 빨간 점이 기존 밑선이고 파란 점이 보형물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그 밑선이 됩니다. 근데 이 두 점이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돼 보여요. 이렇게 가까울 때는 선이 두 개가 따로 있어도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두 선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분리돼서 따로따로 보여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중주름, 이렇게 기존 밑선과 보형물이 만드는 세밑선이 따로 보이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중주름이 안 생기게 하려면 2번 원칙을 지키려면 보형물을 더 위에다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밑에다 내려놓지 말고 더 위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위에다가 놓게 되면 포개지기 때문에 턱은 안 지는데 제일 뚱뚱한 부분이 젖꼭지 위로 올라타니까 이렇게 윗볼록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1번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보형물을 내려놓으면 턱이 지고, 2번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보형물을 포개지게 올려서 넣으면 1번 원칙이 안 지켜졌으니까 윗볼록이 생기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B인 사람은 두 가지 원칙을 동시에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효과적인 방법과 약간 보조적인 방법, 효과는 좀 떨어지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효과적인 방법 1번은 뭐냐면 수술을 밑선으로 하는 거예요. 겨드랑이 말고 밑선으로 하는 거예요. 겨드랑이가 대체적으로 흉이 조금 더 덜 남을 확률이 높거든요. 밑선이 조금 더 남을 확률이 있는데 그래도 밑선으로 하는 거예요. 밑선으로 하면 이중주름이 거의 한 70-80%는 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그거는 그렇게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근막하로 하는 방법이 두 번째 해결책일 것 같고, 근데 근막하로 하려면 보형물이 더 바깥쪽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티가 더 많이 나서, 그러니까 마르신 분들은 이제 적합하지 않아요. 보통 약간 통통한 사람이 하는 게 낫지, 마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수술하고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2-3년 후에 티가 너무 많이 날 수가 있어서, 하여튼 근막하로는 통통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조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조적인 방법은 뭐냐면 보형물을 작게 넣는 겁니다. 보형물을 크게 넣든 작게 넣든 제일 뚱뚱한 부분이 젖꼭지에 와야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넣을 경우에는 많이 벗어나니까, 기존 밑선에서 보형물이 많이 벗어나니까 이중주름이 생겨도 보형물을 좀 작게 넣으면 많이 안 벗어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게 넣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작게 넣는 거는 왜 보조적이냐, 왜 효과적이지 않고 보조적인 방법이냐면, 작게 넣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320cc 보형물 넣고 싶다는 분한테 40cc 넣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조금밖에 못 줄이거든요. 기껏해야 뭐 320cc 넣고 싶어요. 그러면 300으로 줄이면 보형물 지름은 한 2.5에서 3mm밖에 안 줄거든요. 그러면 딱 너무 조금 줄어서 효과가 좀 미미해요. 그래서 보조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조적인 방법은, 그 모든 회사의 보형물은 이렇게 높은 보형물과 납작한 보형물을 다 만들거든요. 요거는 모티브하고 요거는 세빈인데 그 부피는 거의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높은 거고 이게 좀 납작한 거고, 이게 높은 거고 이게 납작한 겁니다. 물론 이거 두 개도 되게 많이 다르죠. 이게 둘 다 360cc인데 모양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모양이 이렇게 다르면 누웠을 때가 더 밥그릇 같고 얘가 더 자연스럽고 그런 차이도 있고, 섰을 때가 좀 봉긋한 대신에 조금 미사일 같고 얘는 펑퍼짐한 대신에 좀 자연스럽고, 그림을 다시 보시면 젖꼭지부터 밑선 거리가 짧은 사람한테 높은 보형물을 넣으면 이 핑크색 선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보형물 하단이 높은 보형물은 포개졌고 납작한 보형물은 많이 벗어났죠. 이렇게. 그래서 높은 보형물을 넣는
게 이중주름이 덜 생기겠죠. 그래서 보조적인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보형물을 좀 작게 넣어야 된다. 두 번째는 높은 보형물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적극부터 밑선 그리기 짧을 때 마음 편하게 밑선으로 그냥 수술을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을 수 있는데, 밑선 흉이 너무 걱정되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하면 보형물을 좀 작게 넣고 조금 높은 거를 넣는 거를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네. 들어보니까 네. 당연한 거라는 게 네. 그게 왜 당연한 건데 안 네. 지켜지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네? 당연한데 왜 안 지켜지냐? 운전할 때 그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한 속도를 지키는 게 당연하죠. 근데 왜 안 지키나요? 안 지키는 경우 많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으니까 안 지키고, 그래서 보형물을 크게 넣으면 안 되는데 확대하는 거니까 크게 넣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더 욕심을 내다 보면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 경험상 생각해 봤을 때 이분은 밑선으로 하는 게 좋은데 환자가 겨드랑이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된다, 밑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우기면 이분은 겨드랑이로 해주겠다는 분한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욕심이랑 그 의사의 경험 두 가지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네. 의사의 경험 부족은 네. 좋은 의사분을 만나면 될 텐데 네. 보통 가슴 성형하러 오는 사람들은 네.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가 있어서 오는 건데 네. 그게 욕심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한다기보다 네. 경험 많은 의사가 권유해주는 사이즈를 최대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네. 말씀인 것도 맞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먼저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이만큼이다. 그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사이저라고 가짜 보형물이 있거든요. 요게 몸 안에 넣는 보형물이고 요게 사이저예요. 그래서 완전히 형태가 다르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완전히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차가 얘보다 적어요. 대고 이제 약간 타이트한 티를 입어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350이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의사가 그거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럼 그냥 낮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그냥 특별히 고민할 필요 없고 내가 이 정도 크게 되면 좋겠다를 사이즈를 대보고 정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의사가 할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 네. 이게 뭐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랑 의사가 권유하는 게 네. 맞아 떨어지는 분들도 네. 계시겠지만 그렇죠. 보통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작아서 네. 이렇게 키우고 싶다 욕심 강하신 네.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네. 분들한테 좀 쉽게 네. 그래도 안전상 정말 작으신 분이었을 때 네. 이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최대 A컵에서 뭐 B컵 이렇게 네. 한국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수준의 정도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막 되게 달라요. 사람의 키나 흉곽 넓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근데 그거 말고도 한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한 세네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고려해야 돼가지고 좀 이게 어려운데 근데 보통 그래도 아무리 작게 넣어도 뭐 키가 150 정도 돼도 250까지는 거의 늘 수는 있어요. 250cc 정도는 250cc면 그래도 한 컵 이상 커지는 거거든요. 한 컵 반 컵은 커지는 거거든요. 이제 요 종이컵을 보시면 여기 눈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가 요 위쪽이 140이고 그 위에가 160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140cc 당 한 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을 여기다 140cc를 담아서 가슴에 붙이면 한 컵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소급 회사마다 너무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다 회사마다 브랜드마다 달라서 뭐 라인마다 달라서 난 모르겠다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대략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한 컵 커지면 한 컵 커진다 이렇게. 한 컵이 더 커지면 한 컵이 더 커진다. 그러면은 이 정도가 140이니까 두 컵이면 28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50도 거의 두 컵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완전히 절벽 A컵이다 그러면은 250 되면 그래도 한 컵 이상 커지니까 B는 되겠죠. A는 아니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가슴 수술할 때 꼭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요거 두 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